태평양을 건너 찾아간 곳은 부동산 등기에 적힌 한 주소지. 등기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다. 유혁기.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 차남이자 실질적인 후계자다. 그 뼈라면, 그 유골이라면 차량이 멈춘 곳. 멀리서 보기에도 제법 큰 저택이 눈에 들어온다. 관리에 한동안 손을 놓은 듯하다. 정원사도 안 하는 거. 나무 다 꺾여 있고 그래가지고. 유혁기 씨가 2007년 아내와 함께 345만 달러, 우리 돈 41억 원에 구매한 곳이다. 대지 면적 4만 1,000제곱미터에 건물도 780제곱미터가 넘는다. 침실 5개와 화장실 8개를 갖췄다. 유혁기 씨 그때 막 체포됐을 때 그 뉴스로 그게 웨체스터에서 체포됐다고 떴잖아요. 유병언 씨의 차남이자 사실상 후계자로 알려진 유혁기 씨를 이틀 전 체포했습니다. 유 씨의 뉴욕 자택에서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12년 전,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은 국민적 관심사였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5,500억 원이 든다며 우선 국고에서 비용을 쓰고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을 처분해 회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논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느냐.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재산 범죄가 상당 부분 그 원인이 됐다. 그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엉망으로 배를 운영해. 당시 정부가 추정한 이들 재산은 수천억 원대. 검찰과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민사와 형사 가리지 않고 재산을 동결하기 시작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둔 것이다.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청난 형사적인 권력을 동원해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좀 당연히 상당 부분은 그 유병언 일가의 재산이 속된 말로 국가에서 뺏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해외 재산 환수를 맡은 건 예금보험공사. 이곳 유혁기 씨 부부 공동명의 저택도 압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곧 환수할 수 있을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혁기 씨와 부인 공동 소유로 35억 원의 대출도 껴 있습니다. 미국 현지은행이 한국보다 먼저 담보를 잡아둔 것이다. 미국 부동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등기된 담보권이므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다른 채권들은 어떤 가압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집이 팔리면 은행 빚부터 갚아야 하는 상황.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빈 껍데기 주택이었다. 현재 이 저택 시가는 70억 원대.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은행이 그들의 이익금을 회수한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금보험공사가 유치권을 갖고 있더라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 쉽진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취재진에게 유혁기 씨와 연관된 새로운 부동산이 포착됐다. 유 씨 부부 저택에서 차로 10분 거리.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잘 관리된 정원이 보인다. 부동산 등기에 기록된 마지막 거래는 2009년. 금액은 우리 돈 35억 원 정도다. 베드포드 모임 유한회사라는 법인 명의인데 실제 대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유 씨 부부였다. 그 부동산을 법인의 이름으로 개인이 뒤에 숨어서 샀다면 그 법인의 재산은 저희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대지 면적 16,000제곱미터에 건물이 650제곱미터. 화장실만 11개나 되는 대저택이다. 서민들이 접근해서 살기는 어려운 동네라고 봐야죠. 재력이 있고 조용하게 프라이버시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간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저택에는 누군가 살고 있었다. 나와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택 안으로. Is someone living here now? Yes. Korean? I think so. Yes. I think so. Yes. Yeah. Korean? Yes, Korean. Yeah. 현지 부동산 사이트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는 서모 씨. So here? Yeah. Okay, okay. I'm not sure. Ah, okay. Thank you. 고 유병원 전 회장의 자녀이자 유혁기 씨의 동생인 유상나 씨의 남편과 이름이 같았다. 해외 자산 환수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일단은 알지는 못한 상황이요. 재산 조사를 했었을 때에는 그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예금보험공사가 당연히 이제 어렵겠지만은 그 유혁기 씨와 유혁기 씨가 연결돼 있는 LLC를 통해서 많이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당연히 가족이고 배우자고 또 이런 분들이 다 그 진행해서 유의 재산도 좀 더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같이 한잔 하다가 술기운으로 죽어버리는. 법인을 앞세워 불법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원 전 회장 일가. 빠른 시간에 딱 걸고는 이래 찍어보는데 그가 찍은 사진 대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창구로 지목된 곳. 바로 아해프레스다. 유 전 회장의 호 아해를 따 만든 회사다. 참사 직후 예금보험공사는 이 회사에 불법 자금 360억 원이 들어갔다며 몰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돌연 소송을 포기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지소송 대리 의견으로는 이제 승소 가능성이 너무 낮고 이제 역으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손배 피소 가능성 등이 있다. 그래서 소치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 아이프레스는 지금도 운영 중이다. 유 전 회장 호가 적혀있는 간판도 유혁기 씨 최측근으로 꼽혔던 부사장도 그대로였다.
KBS에서 나왔는데 뭐 좀 여쭤보려고. 유혁기 씨 측은 현재 아이프레스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지목된 저택도 이제는 배드포드 모임 유한회사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상나 씨 가족의 거주 여부엔 답하지 않았다. 또 참사 책임과 관련해선 판결 결과에 따라 선박 보험금 1,200억 원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나 씨는 세월호 구상금 1,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고 유혁기 씨는 지난 2월 계열사 자금 25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이 진짜 일말이라도 이 수백 명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유병헌 일가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혹은 그런 이제 자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국내 재산을 환수해 피해 보전에 쓰겠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 배상 확보 차원에서 유병헌 일가가 신도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해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총 1,157억 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국내 자산은 제대로 환수됐을까?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가장 먼저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에서 220여 채를 압류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본 것이다. 그로부터 12년, 환수는커녕 압류마저 취소됐다. KBS에서 나왔는데 여기 집주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좀 무슨 뭐 유병헌이 거라고 그랬지 다. 유병헌이 나오는 데로 다 상관있게 막 뺏어야지 그거. 왜 못했는지 그거. 어떻게 된 일일까? 유 씨 측근으로 지목된 명의자들이 자기 재산이라며 낸 소송에 정부와 검찰은 줄줄이 패소했다. 법원은 유병헌 돈으로 산 뒤 명의를 신탁했다. 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 해서 그렇게 했다는 증인 진술을 인정했지만 구체적 물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거가 부족을 해서 패소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증거를 더 보강해야지. 돈의 흐름을 좀 더 살펴봐야지. 그래서 법원을 설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끝까지 환수하겠다던 검찰은 결국 이 아파트를 스스로 풀어줬다. 현재 이 아파트는 한 채당 7천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선. 총 가액은 198억 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임야. 도로와 맞닿아 있고 수서역까지 낀 이른바 알짜 산지다. 유병헌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상황. 유 전 회장 금고지기로 의심받았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의 가족들이 2003년 이 땅을 9억 원에 사들였다. 유병헌 죽고 나서 악수한 데는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 유병헌의 땅이라고. 아마 그쪽 사람들인 것 같아. 검찰은 소송에서 지며 지난달 이 땅에 대한 압류도 취소했다. 수서역에서 이렇게 세공역까지 여기까지가 강남구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없어. 4,000평이면 100억이 넘는데?
참사 다음 달부터 대대적 압류에 들어간 검찰. 취재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 관련 판결 결정문 43건을 입수해 살펴봤다. 경기 안성 아파트와 서울 강남 일대 임야, 상가 사무실까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규모. 명의자들은 저마다 본인 재산이라며 하나둘 민사소송을 걸었고 12년이 지난 지금 법무부가 승소한 건 18건 가운데 단 2건뿐이었다. 끝까지 추징하겠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약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증거 보강도 안 하고 이 소송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검찰이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정권이 3번 바뀌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참사 직후 여론 무마를 위해 보여주기식 압류에 나섰고 줄 패소가 시작됐는데도 증거를 보강하지 못했으며 결국 후속 대책 없이 압류를 풀어줬다. 현재까지 검찰이 동결한 유병헌 일가 재산은 1,073억 원. 이 가운데 실제 환수한 금액은 4억 원 남짓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범죄 수익 환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동결한 재산에 대한 법적 문제에는 검찰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례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다쳤구나라고 사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돈으로라도 내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피해자와 시민에게는 또 하나의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로서 남을 것 같아요. 뉴욕항과 자유의 여신상이 내려다 보이는 맨해튼의 38층 고급 아파트. 여기 텐웨스트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엄청 유명한 그 호텔 약간 체인이라고, 리츠클튼. 유혁기 씨가 2003년 우리 돈 21억 원에 사들여 세월호 참사 직전까지 살던 곳이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유병헌 전 회장 일가. (2020년) 법원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1,700억 원의 구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유병헌 일가는 판결 근거가 된 세월호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년 넘게 심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유병헌 일가가 낼 돈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